네, 오늘은 이제 43쪽에 실근의 부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약간 어려워요. 예. 하지만 여러분은 집중도사 여러분은 역시 여러분 이쪽도 별로 안 어려운데 이렇게 쫓아오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자, 페이지 43쪽이죠. 자, 학생들이 무지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선생님 또 누굽니까? 설명을 아주 잘하잖아요. 네. 자, 제목이 실근의 부호입니다. 실근의 부호. 부호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즉 0보다 크니 작니 따지는 거니까 일단은 실수일 때만 따져요. 그래서 실근의 부호 하고 나와 있습니다. 허근은 따지지 않습니다. 부호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일단 실수 계수네요. 계수가 실수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허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실수 계수 2차 방정식. 2차니까 a는 또 재료가 아니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있습니다.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요. 이거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알파가 0보다 크다. 베타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건 0보다 크죠.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건 0보다 크죠. 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는 건 충분 조건입니다. 틀림없이 성립합니다. 그건 충분 조건이라 하는데 그냥 올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게 참이냐 그럴 때 이건 거짓이에요. 자, 우리 잘 보십시오. 야, 이게 거짓인가?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냐 할 때 거짓입니다. 왜냐면 봐봐요. 알파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예요. 베타가 1 마이너스 i예요. 그럼 더해 보십시다.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더하면 2지. 2. 그러니까 만족하죠. 곱해보겠습니다.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곱하니까 1제곱 마이너스 i제곱이고 i제곱이 마이너스라는 2지. 이것도 2야. 참이잖아. 성립하지 않잖아. 맞아?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는 건 참인데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게 참이 아니에요. 큰일 났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허수를 여기 사용하니까 거짓이 돼버립니다. 근데요, 가만 보셨을 때 만약에 여기다가 알파 베타가 모두 실수입니다 라는 말을 추가해주면 보십시오. 모두 실수라는 말을 추가해주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곱해서 양수다라는 말은 실수들의 세상에서는요. 곱해서 양수다라는 말은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양수인 경우 오와 알파가 음수면서 동시에 베타가 음수인 경우 양양 그래도 곱해도 양수죠. 곱해도 양수죠.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수일 때는 부동을 따질 수 있으니까. 근데 한편 합이 양수래. 이 경우는 합이 양수냐? 괜찮지. 이 경우에는 알파 베타 더한 게 양수냐? 양양 더하니까 양수지. 오케이 됩니다. 이 경우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양수가 아니겠죠. 맞아. 하니까 이게 빠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케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합이 양수다까지도 만족하려면 결국 뭐야? A만 남게 되죠. 알파 베타가 결국은 양수,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다시요. 자, 그러니까 누가 그래? 실수들의 세상인데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다? 둘 다 양수?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알파 베타가 허수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거짓이 돼버려요. 근데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인 두 수는 걔가 실수일 것 같으면 둘 다 양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올 때는 쉽게 오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가려면요. 이게 알파 베타가 모두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알파 베타가 모두 실수다 할 때 알파 베타가 근이라고 하면 실근이지. 그러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따라하세요. 판별식 조건. 따라하십시오. 판별식 조건.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말은 아까 알파가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이런 거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이런 거 허수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 실수들만 하겠다는 얘기야. 좀 묘하죠? 자, 보십시오. 다시요. 좀 어렵습니다.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면 양양일 수밖에 없어요. 단 알파 베타가 모두 실수일 때요. 그래서 판별식 합곱 요 삼총사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1번입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두 근이 모두 양수. 즉 뭡니까?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럼 그거인 조건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왼쪽에서 오른쪽 올 때는 합이 세 가지입니다. 거기 보니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콤마
콤마입니다. 합이 양수입니다. 왼쪽으로 올 때는 곱도 양수입니다. 네. 왼쪽에서 오른쪽 올 때는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갈 때가 문제인데요.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다? 그럼 알파 베타가 하나가 알파가 1 플러스 i, 베타가 1 마이너스 i 그러면 참이 돼버려. 그럼 허수로 생각하면 안 돼. 알파 베타가 실수가 되줘야만 해. 그러면 판별식이 0 이상이다라는 조건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완전한 조건이에요. 두 근이 모두 다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하라 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합과 곱은 반드시 양수겠죠? 근데 실수들일 때만 부동호를 다룰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들일 때야만 부동호를 다룰 수 있죠. 그러니까 실근이 돼야 돼. 실근이. 그래서 판별식 빼먹으면 안 돼. 판별식 조건은 왜 필요해? 일단 알파 베타가 실수라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 실수일 때 부동호를 사용할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빼먹지 마세요. 좀 어지럽다 하더라도 결과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판별식 합곱 따라하세요. 판별식 합곱, 판별식 합곱, 판별식 합곱, 판별식 합곱 세 가지 다 따진다. 아직 그래야지 완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 수학 2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명제라는 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 그래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음수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될 조건을 말하래요. 알파도 0보다 작고 베타도 0보다 작다라는 말이지 그게. 생각해봐. 자, 일단 부동호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돼. 맞지? 실수가 돼야 돼. 알파도 실수, 베타가 실수도 돼야 돼. 일단 실수가 돼야 되면서 두 근의 합 생각해 보세요. 합은 양수겠어, 음수겠어? 음수가 나와야지 이제. 맞냐? 맞냐? 음수끼리 더한 거잖아. 곱은 어떻게 될까? 곱은 양수야.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니까. 판별식 합곱, 판별식 합곱, 삼총사. 예. 그죠? 판별식 합곱, 판별식 합곱, 삼총사 다 따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반대예요. 두 근이 반대 부호. 그걸 이부호라 그래. 이부호. 반대 부호. 반대 부호. 그걸 이부호. 이부호라고 합니다. 이질적이다란 말 있죠? 이부호.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박스가 하나밖에 없네. 잘 보십시오. 왜 박스가 하나밖에 없냐면요. 두 근이 다양수면 합한 거는 무조건 양수 보장받아요. 두 근이 모두 음수면은 합한 것이 음수가 분명히 됩니다. 근데 두 근이 반대 부호면 하나가 7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7이면 하나가 알파가 7이고 하나가 베타가 마이너스 7이면 더하면 0일 수 있죠. 얘가 8이었어요. 7이 아니라. 그러면 0보다 클 수 있지. 얘가 6이었네요.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0보다 작을 수 있잖아.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되질 못하는 거야. 오른쪽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예, 읽어볼게요. 두 근이 이부호가 되면 두 근의 합은 양수, 음수, 0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이 되질 못해서 따지질 않는다. 해서 합은 따지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왜 안 따지는지 알겠죠? 합이 양수인 거 분명하잖아요. 이건 분명한 것만 따져줘야지. 이건 합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되지 못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됐죠? 일단 두 근이 반대 부호니까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란 얘기야. 얘가 양수, 얘가 음수거나 O와 알파가 음수, 베타가 양수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부동을 따지려면 판별식 조건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적지 마세요. 이 네모 3개 중에서 일단 판별식이 0 이상이고 이건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양수과 음수과. 반대 부호끼리 곱하면 무조건 음수지 이거는. 맞냐? 됐죠? 그러면 판별식 합곱, 판별식 합곱 중에서 두 개를 따져야 된다? 근데 여기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잘 봐요. 또 우리가 거기 백설표에 나와 있습니다. 두 근의 곱이 음수가 되면 얘가 음수면 판별식 0 이상이라는 건 무조건 보장을 받아요. 해서 이거를 생략 가능합니다. 이거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건 안 적어도 좋아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요. 왜 그러냐 할 때 두 근의 곱이 음수입니다.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 A분의 C잖아.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야. 그럼 잘 봐. A하고 A하고 나눗셈에서 음수란 얘기는 부호가 서로 반대란 얘기지. 그러면 곱하기 하더라도 음수야. 이게 돼요? 나누기 한 개 음수면 야, 이 세상에 어떤 숫자 두 개를 나눴더니 음수야. 곱해도 음수야 걔는. 부호가 서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요 이거? 그럼 잘 봐요. 이제 그러면 한편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적겠습니다. 한편 그러면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C가 판별식인데 위에서 AC가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얘는 양수지. 0보다 크지. 노란 거는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0보다 큰 거랑 0보다 크나 같은 걸 더하면 0보다 크지. 됐어? 다시 이쪽 보면 됩니까?
자, 보세요. 다시요. 자, 보십시오. A씨는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들어있는 부속품이야. 걔가 음수란 거 알아낸 거야. 그래, 그러면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C라고 써도 되잖아. 그럼 A씨가 음수면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양수잖아. A는 0 이상이고 더하면 양수가 돼야 돼. A가 양수기 때문에. A는 제로가 될 수 있지만 제로에다 양수를 더하면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는 걸 얻어내는 거야. 그럼 잘 봐. A가 양수면 즉 A가 판별식 D죠, D. 그럼 D가 양수인 겁니다. 그럼 D가 양수면 0 이상이다라는 건 당연하잖아. 0보다 큰 거는 0 이상이잖아. 맞냐? 당연하지, 이러는 거.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선생님이? 두군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이 자동 성립이에요. 곱이 양수일 때는 판별식 자동 성립 아닙니다. 곱이 음수일 때 판별식은 자동 성립해요. 그럼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생략하는 겁니다. 생략하는 거예요. 거의 읽어볼게요. 스페이드 읽어볼게요. 두군이 2부호가 되면 두군의 합은 양수, 음수, 영일 수 있어서 조건이 되지 못해서 따지지 않는다. 또 두군이 2부호가 될 때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임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판별식은 양수라는 걸 보장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0 이상이 돼서 생략해도 좋다는 얘기야. 생략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지금 쳐놓으세요. 생략 해도 좋다는 얘기야. 즉 두군이 2부호일 때는 두군의 곱조건 한 가지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합은 조건이 되지 못해서 없애버리고 판별식은 자동 성립하기 때문에 안 써도 되고 생각해 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래 이건 남자이다 라는 문장이고요. 얘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차도 선생님은 남자면서 사람이다 이러고 있어. 아니 사람이란 말 안 해도 남자만 되면 사람은 무조건 되는데 왜 중복해서 말할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다라는 조건이 있고 사람이다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남자는 무조건 사람이지. 맞아? 남자면 무조건 사람이잖아. 그럼 남자면 사람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해도 좋다는 얘기야. 좀 어려워? 선생님이 차돌이는 남자면서 사람이다 말할 필요 없잖아. 그냥 남자다라고만 말하면 오토매틱 사람은 무조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A이면 A가 될 때는 A는 생략해도 되는 거야. 좀 어렵다. 그래서 두군이 서로 반대 보면요. 판별식 합곱, 삼총사 아니야. 그 중에서 곱만 음수다라는 거 하나만 따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서로 보고 반대일 땐 하나만 따지면 된다. 따라하세요. 서로 보고 반대일 땐 하나만 따진다. 한 번 더. 서로 보고 반대일 땐 하나만 따진다. 한 번 더. 서로 보고 반대일 땐 하나만 따진다. 오케이? 하나만 따지면 됩니다. 그 이유 알겠죠? 원래 판별식 합곱 다 따져야 되는데 합은 믿을 수가 없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판별식은 자동 성립.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따진다. 2부호일 때는. 양수일 때는 피곤하지만 판별식 합곱 다 따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밑에 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다 머리에 염두에 두세요. 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1번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의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모두 양수래요. 그럴 때 a의 조건을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물론 이렇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근해 공식 할래요. 그래?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라마이나 루트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a죠?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a죠? 하나가 알파가 a고 하나가 베타가 a지. 그럼 다 양수라면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부등식 풀어봐봐. 이과생만 배우는 무리방정식인데 이게 또 이제 빠졌어요. 교과 과정이 어렵다고. 풀 수가 없어요. 하니까 자연스러운 풀이는 근을 구해가지고 이걸 저럽니다. 근을 구해가지고 0보다 크다 하고 풀 수 있는데 근 자체가 0보다 크다, 근 또 하나의 자체가 0보다 크다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근의 부호, 양순위, 음순위 따질 때는 오히려 판별식 합곱을 따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알게 돼서 여러분한테 이걸 배우기를 강요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렵잖아요 지금 벌써. 그래서 두근의 값이 다 양수다 하면 판별식 일단 따집니다.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두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됩니다.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오케이? 판별식 합곱 다 양수니까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양수다. 일단 부동을 사용하려면은 판별식이 0 이상 그리고 합과 곱이 다 양수. 자, 판별식 해봅니다. 4분의 D로 해도 되죠? 마이너스 1 제곱 빼기 A입니다. 0 이상입니다. 그러면 A가 1 이하다가 될 거예요. 계산하시면. 합은요. 두근이 합은 2가 0보다 크다는데 이건 오케이지. 항상 성립하잖아. 오케이. 예, 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곱은 뭐예요? A죠, A. A가 양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다 성립해야 됩니다. N은 만사 오케이고. 그럼 다 만족하는 거는 A가 1 이하면서 0 초과.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1 이하다라고 풀면 되는 거예요. 1번은요. 오케이? 1번 해결했습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은 이제 괄호 몇다 쓸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콜 0의 두 근이 모두 음수랍니다. 이럴 때 a의 조건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판별식이 0 이상. 일단 실수가 되려면 무조건 판별식 0 이상이야. 이제 첫 번째라고 할까요? 두 번째는 두 근의 합. 그게 음수가 돼야 돼. 둘 다 음수니까. 세 번째 두 근의 곱 양수가 돼야 돼. 됐니? 음수를 곱하면 양수기 때문에. 그럼 판별식 절반이니까 1제곱 마이너스 a. 이게 0 이상. a가 1 이하네? 네. 자, 이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0보다 작다? 오케이. 이건 됩니다. 만족합니다. 두 근의 곱은 a죠. a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요거 세 가지 다 만족해야 됩니다. a는 1 이하 0초가 똑같이 나오네. 네. 그래서 2번 문제도 해결했죠. 자, 3번 문제 여기 지우고 여기다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잘 쫓아오고 있나 모르겠네요. 이거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자, 세 번째. 자,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퀄 0의 두 근이 서로 반대 부호다라고 했죠. 즉 2부호입니다. 그럴 때는 뭐만 따진다? 2부호 하나만 따진다. 2부호 하나만 따진다. 성이 이시고 되게 돈 많은 사람이 있대요. 선생님이 차돌이 친척 중에 이름이 이부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한번 찍찍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하여튼 이 사람이 나오면 하나만 따지면 돼요. 알겠죠? 이부호 나오면 하나만 따지면 됩니다. 이부호 나오면 하나만 따지면 돼요. 뭐만 따지면 된다? 판별식 합곱 셋 중에서 판별식 합곱 셋 중에서 이게 음수죠. 얘는 부호가 서로 반대. 하나가 7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7이면 더하면 0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8이었으면 크다. 하나가 6이었으면 작다. 이랬다 조건이 되지 못하지. 사람이다. 아니, 남자다. 사람이다. 남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생략해도 된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거 하나 따집니다. 두 근의 곱입니다. 두 근의 곱 음수가 되면 됩니다. 두 근의 곱은 얼마예요? A. 그래서 답은 A가 0 미만이에요. 끝이에요. 너무 심플하죠? 예. 참 심플합니다. 자, 네 번째 좀 주의하십시오. 주의하고 표시해 놓으시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1 괄호 이꼴 0입니다. 이게 좀 특이하다. 한 근만이 0 하도록 실수 a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본적으로 근의 부호 따질 때는 판별식 합곱 세 가지 다 따진다고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한 근만이 0이다 할 때 실수 a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일단 판별식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을 따지는데 한 근만이 0이래. 그런데 양순이 음순이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괜찮아? 판별식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근만이 0이래. 그럼 하나가 0이고 다른 근이 i일 수도 있잖아. 허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허실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클 필요는 없는 거잖아. 아니 하나가 0이고 하나가 1일 때는 판별식 0 이상이었겠지. 하나가 0이고 하나가 1이면 판별식이 0보다 컸겠지. 근데 하나가 0이고 하나가 i면은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았을 수도 있잖아. 맞아? 근데 한 근만이 0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제 벌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판별식은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근만이 제로니까. 판별식이 꼭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나? 꼭 실수가 돼야 되나? 아니잖아. 한 근이 0일 때 다른 근이 실수가 아니고 허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하기 때문에 판별식은 따지는 조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일단 판별식 합곱 한 다음에 이건 따질 필요 없고 두 근의 합은 어떨까? 한 근만 0이기 때문에 0은 아니겠지. 맞아? 둘 중에 하나만 제로잖아. 하나만 제로잖아. 그럼 하나는 0이 아닌 거지. 그럼 더하면 0은 아니지. 됐어요? 0 아니다라는 조건 됩니다. 곱은 어떻게 할까? 곱은 무조건 0 나오지. 하나가 0이니까. 됐어 안 됐어? 따져봅니다. 두 근의 합 2죠. 2가 0 아니다라는 건 오케이 그냥. 만족합니다. 두 근의 곱 a-1이죠. 그건 0 돼야 되는 거지. 그럼 a가 반드시 1인 거야. 오케이? 그럼 a가 반드시 1인 거야. 그래서 a 값은 1 하고 구하는 거야. 좀 어렵죠 이거? 일단은 판별식 합곱 따지는데 판별식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한근만이 제로니까 실수, 다른 한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우리가 안 나와 있잖아. 예? 실수도 좋고 허수도 좋고 I don't care 그거잖아요. 판별식 따지지 않고. 어렵죠? 두 군의 합은 0이 아닌 건 틀리면 0 아니네. 이미 만족합니다. 두 군의 곱만 0이면 돼요. 두 군의 곱만 0이면 됩니다. 그래서 한근만이 0, 한근만이 0. 그러면 사실은 삼총사 중에서 두 군의 곱이 0. 그래서 하나만 따지면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자, 어려운 내용 한번 살펴봤고 네 번째. 아, 어렵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인데요. 뭐로 나와 있냐면 x제곱 플러스 2배의 k-1 x k-11이군요. 11x 마이너스 k 플러스 3 콜 0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예,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예,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 실근이란 말은 여기서 생각해도 돼요.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갖고, 네, 거기 보니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그럴 때 정수 k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몇 개인지 구하라. 우린 정수값을 다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어떡한다? 양순위, 음순위 나오면은 일단은 판별식 합곱 고려한다. 이 보시면 일단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근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다른 부호의 근을 가져야 돼.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음수가 돼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판별식 합 곱을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 판별식은 어떨까요? 서로 다른 부호니까 판별식보다 커야 되겠지. 근데 봐봐, 이게 성립하면 얘는 오토매틱으로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지. 이거는 생략합니다. 맞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도 있었죠. 아까 우리 교재에도 여러분 교재도요. 선생님은 이제 프린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43쪽에 뭐가 나와 있었냐면요. 43쪽에 알파 베타가 곱이 0보다 작으면 D는 0보다 크다. 이거 무조건 성립한단 말이야. 오케이? 남자면 사람이다. 이것만 있으면 이건 무조건 오토매틱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생략해도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곱이 음수다라는 말이 있으면 판별식 생략. 곱이 음수면 판별식 생략. 곱이 음수면 판별식 조건 생략. 그럼 합 보겠습니다. 합은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야. 그럼 하나가 7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7이고 하나가 8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7이고 하나가 6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7이면 이때는 두 개 더하면 0이 되고 두 개 더하면 양수가 되고 두 개 더하면 음수 되는데 아니지.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런 타입이란 얘기지. 맞아 안 맞아?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근의 크기보다 크대. 예를 들어서 하나가 8이고 하나가 7이면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이거 안 되지. 음수근의 절대값이 얘보다 크잖아. 얘는 절대값이 같고.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근 플러스인 게 크기가 크고 작다니까. 그럼 다음은 뭐 나와? 무조건 양수 나오지. 됐니? 합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야. 아, 어렵죠? 판별식은 생략 가능하고. 왜? 곱이 음수면 판별식은 생략.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판별식 쓸래요. 쓰고 계산해봤자 답에는 지장이 없어요. 고생만 하는 겁니다. 자, 곱이 음수입니다. 두 근의 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k는 3보다 커야 됩니다. 두 근의 합, 예, 두 근의 합 2배의 k-11의 부호 반대가 됩니다. 걔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k-11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즉 k는 1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얘하고 얘하고 다 만족하는 거 k는 3보다 크고 11보다 작으니까 정수값 k는 4, 5, 6, 7,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7개 하고 쓰시면 돼요. 아주 어렵죠? 네. 예. 원칙적으로는 판별식 합곱을 다 따진다고 생각하고 곱이 음수면 판별식 생략, 곱이 음수면 판별식 생략. 따라하세요. 곱이 음수면 판별식 생략 안 써도 돼. 합은 어디 보자. 양수근이 절대값이 음수보다 크기 때문에 따져줘야 되게 하면. 네,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내용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연습 문제 여러분 역시 찾아가지고 저기 근과 계수 사이의 관계 있잖아요. 거기 102 쪽에 연습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102 쪽에. 그래서 102 쪽에 있는 문제 다 여러분 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짧았는데요. 계속 화이팅이요. 네.